고요한 저택의 다이닝룸은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과 은은한 촛불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털 잔은 영롱하게 빛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차민서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결혼 10주년.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다. 남편인 강태준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가 이 완벽한 저녁 식사를 보며 기뻐할 모습을 상상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서의 심장이 부드럽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 나가며 환한 미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서 있는 강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팔에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보란 듯이 매달려 있었다. 한유라였다. 요즘 떠오르는 신인 배우, TV 화면 속에서나 보던 얼굴이 자신의 집 현관에 서 있는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강태준은 민서의 충격받은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다. 한유라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민서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방금 전까지 완벽했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다이닝룸에 완벽하게 차려진 테이블 앞에 선 강태준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음식을 훑어보았다. 그는 민서가 따라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품에서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금속 식기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낸 봉투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다. 민서의 시선이 봉투에 닿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얼음 조각이 걸린 것처럼 모든 소리가 막혀버렸다. 이혼 서류야. 당신도 이제 그만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됐잖아.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 같았다. 한유라는 그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는 흥미롭다는 듯이 민서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은 민서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사랑하고 헌신했던 남자.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사랑이나 존중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도취감만이 가득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 민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이 의외라는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유라를 봐. 난 유라와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껴. 열정, 영감, 그런 것들 말이야. 당신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 당신은 마치 오래된 가구 같아. 편안하지만 지루하지.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민서의 심장에 밝혔다. 한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애정 행각은 민서에 대한 완벽한 모욕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자들이 그녀의 남은 삶을
조롱하는 듯했다. 민서는 의자를 빼고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각 조항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강태준이 최소한의 법적 도리는 지키려 한 흔적이 보였다. 아마도 그의 변호사가 시끄러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언했을 것이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강태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민서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다 읽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여는 소리가 다이닝룸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차민서. 그녀의 필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강태준 쪽으로 밀었다. 모든 행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단호했다. 강태준은 당황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그는 민서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늘 순종적이고 부드러웠던 아내, 그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살아왔던 여자. 그런 그녀가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는 서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명하는 모습은 어딘가 섬뜩하기까지 했다. 한유라 역시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민서가 더 극적으로 무너지길 바랐다. 이제 됐어. 민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 이 저녁 식사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만찬이니까.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내 집이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이 집은 명백히 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의 눈빛에서 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불쾌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한유라의 팔을 끌고 서둘러 저택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홀로 남은 민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완벽했던 저녁 식사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붉은 와인이 촛불에 비쳐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른 우물처럼 텅 비어 있었다. 강태준 그리고 한유라, 당신들은 나를 얕봤어.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조용한 주부 차민서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능력, 그녀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저택의 울타리 안에 봉인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 봉인이 풀렸다. 남편의 배신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잠에서 깨웠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차올랐다.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다. 바로 복수할 이유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저택을 떠나는 강태준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어져 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파괴할 가장 강력한 적을 세상 밖으로 풀어준 것이었다. 차민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시간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민서가 사라진 후 강태준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한유라를 대동하고 각종 사교계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언론은 그의 새로운 사랑을 대서특필했다. 대중들은 재벌 총수와 젊은 여배우의 로맨스에 열광했다. 한유라는 은성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고 강태준은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서와의 결혼 생활이 자신을 올가매던 족쇄였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민서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에게 영감을 주지는 못했어. 유라를 만난 후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사업적 열정을 되찾았지. 한 신제품 론칭 파티에서 그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한 말이었다. 한유라는 그의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지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즐겼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보였다. 강태준은 가끔 민서를 떠올렸지만 그때마다 동정심과 경멸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뿐이었다. 어딘가에서 혼자 슬픔에 잠겨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월감을 느꼈다. 그의 생각과 달리 차민서는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이혼 후 며칠 만에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한국을 떠났다. 그녀의 행선지는 스위스 제네바였다.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개인은행의 VIP 라운지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정주부 차민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간결하고 지적인 비즈니스 슈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 라운지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섰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보다 더 날카로웠다. 아시아 금융계의 숨은 거물 박진수 회장이었다. 그는 민서의 오랜 멘토이자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민서의 맞은편에 앉아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헬레나, 박 회장이 나지막이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내 최고의 제자를 평범한 남자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구나.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해.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박 회장은 그녀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민서가 담담하게 인사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사라진 10년 동안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 너의 재능을 그렇게 썩히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만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라면 나는 반대일세.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민서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일부를 열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 구현이에요. 민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강태준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남기신 회사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제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민서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 월스트리트를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주름잡던 천재 전략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제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다. 내 뜻이 그렇다면 나도 돕겠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금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말해보거라. 그의 전폭적인 지지에 민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다. 자금은 제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회장님의 이름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옛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싶습니다. 그녀의 요청에 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다. 그들을 모두 제네바로 오라고 하게. 며칠 후 제네바의 한 비밀스러운 오피스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최고의 금융 분석가와 변호사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모두 과거 헬레나라는 이름 아래 함께 일했던 민서의 충성스러운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민서가 결혼과 함께 사라졌을 때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귀환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새로운 전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민서는 그들의 앞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은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재무 상태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은성그룹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최근 몇 년간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불필요한 인수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이 부분 은성바이오 한유라를 위해 만들어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지만 그룹의 핵심 자금이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죠. 팀원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민서는 정확하게 은성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우리는 외부의 적처럼 보일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은성그룹의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율을 높일 겁니다. 강태준이 위협을 느끼고 대응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그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겁니다. 한 팀원이 질문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으로 합니까? 민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네바의 하늘은 맑고 투명했다. 베리타스 캐피탈로 합시다. 라틴어로 진실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제국에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었다. 그 이름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그날 이후 베리타스 캐피탈은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은성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사들였다. 시장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차민서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은성그룹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데에만 시간을 썼다. 한편 서울에서 강태준은 한유라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을 자신의 경영 능력 덕분이라 착각하며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제국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흰개미 떼가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흰개미 떼를 이끄는 여왕이 바로 자신이 무참하게 버렸던
아내 차민서라는 사실을. 폭풍 전의 고요함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 증권가에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강태준이 한유라와 몰디브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돌아온 직후였다. 변화는 은성그룹의 핵심이 아닌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자회사 은성바이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때 유망한 신약 개발을 명목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유라의 연예계 활동 지원과 비자금 조성 창구로 전락한 곳이었다. 그곳의 주식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평소 하루 거래량이 미미했던 은성바이오의 주식에 엄청난 매수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주가는 며칠 만에 수직으로 상승했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제 뉴스에서는 연일 은성바이오의 이상 급등 현상을 분석하며 미공개 호재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매수 주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해외 법인들이었다. 강태준은 재무팀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최고 재무 책임자인 최상호 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최 이사, 이런 사소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어떤 투기꾼들이 장난치는 거겠지. 곧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거야. 최 이사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단순한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회장님, 이번 건은 조금 다릅니다. 매수 방식이 매우 조직적이고 자금력 또한 상당합니다. 마치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약점을 노리는 전문 사냥꾼 같습니다. 최 이사의 신중한 경고에도 강태준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최근의 성공과 언론의 찬사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장의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거세졌다. 은성바이오의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한 익명의 투자자는 곧바로 다음 목표물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은성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은성건설이었다. 은성건설은 그룹의 핵심이었지만 최근 강태준이 추진한 무리한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였다. 익명의 투자자는 바로 그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제네바의 사무실에서 차민서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서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오만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며 눈앞에 이익에 쉽게 현혹되는 인물이었다. 민서는 일부러 작은 자회사들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자만심을 키워주었다. 강태준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군요. 민서의 옆에 서 있던 분석가 중 한 명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냥감이 코앞에 와서 목을 물어뜯기 전까지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은성그룹 본체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세요. 최대한 조용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그녀의 지시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여러 해외 법인의 배후에 있는 투자 주체가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등록지만 케이맨 제도에 있을 뿐 소유주나 운용 자금의 규모 등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은성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빨아들이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하자 강태준은 처음에는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능력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 이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그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불길한 가능성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강태준에게 경고했다. 회장님, 베리타스 캐피탈의 지분 매입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준도 최 이사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 당장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아봐. 샅샅이 뒤져서 정체를 밝혀내. 하지만 강태준의 정보팀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법적으로 완벽한 방어벽을 구축해 놓았다. 차민서는 강태준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미리 모든 대비를 해둔 상태였다. 강태준은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에 처음으로 초조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불안감은 한유라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회사의 복잡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강태준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과 명품을 안겨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회사 일로 예민하게 굴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안팎으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주가 차트를 보고 있었다. 붉은색과 파란색의 막대 그래프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누군가의 차가운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누구야? 강태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기계로 변조된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벽은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지는 법이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강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베리타스 캐피탈.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은성그룹을 목표로 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가 그의 제국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한 장의 서류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발신인은 베리타스 캐피탈. 내용은 간결하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지극히 공격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은성그룹의 주요 주주임을 밝히며 현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과 불투명한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다. 강태준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누군가가 그의 왕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존재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오히려 자신만만했다. 정체도 모를 놈들의 장난에 놀아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적당히 쥐어주고 보내면 그만입니다. 만약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버릴 겁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큰 소리 쳤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에 가까웠다. 그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베리타스 캐피탈의 배후를 캐라고 지시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알 수 없음. 주주총회 날짜가 잡히고 강태준은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경영 성과를 포장하고 베리타스 캐피탈을 기업 사냥꾼으로 몰아갈 전략을 세웠다. 그의 변호사와 홍보팀은 밤낮으로 일하며 주주들을 설득할 자료를 만들었다. 강태준은 승리를 확신했다. 은성그룹은 그의 손으로 일군 제국이었고 주주 대부분은 그의 편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한유라는 보란 듯이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도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굴복시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다. 그녀의 존재는 강태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관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눈이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연단에 올라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성과를 부풀려 설명하고 앞으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베리타스 캐피탈을 은성그룹의 성과를 약탈하려는 외국계 투기 자본으로 규정하고 주주들의 애국심에 호소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결실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은성그룹을 굳건히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온 것처럼 보였다. 그는 연설을 마치며 정면을 응시하고 도발적으로 말했다. 자,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죠. 주주들 앞에서 당신들의 정체를 당당히 밝히고 저와 토론할 용기는 있으십니까?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회의장 뒷문으로 쏠렸다. 과연 어떤 거물이 나타날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보았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렸다.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온 것은 날렵한 스틸레토 힐이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는 이상하게도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소리를 따라 시선이 위로 올라갔다.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짙은 네이비색 파워, 수트 단정하게, 목을 감싼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호한 표정의 얼굴. 차민서였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과거 강태준의 아내로 조용한 내조의 여왕으로만 알려졌던 그녀. 이혼 후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어떤 거물의 등장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상 위에 서 있던 강태준과 그 옆에 있던 한유라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그가 순종적이고 나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자. 그래서 가차없이 버렸던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제국을 파괴하러 온 적장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한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차민서에게서는 과거의 초라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차가운 분노를 품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녀의 화려한 치장은 차민서의 지적인 권위 앞에서 초라하게 빛을 잃었다. 차민서는 수백 개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다가가 마이크 앞에 섰다. 강태준과 불과 몇 미터의 거리였다. 그녀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며 숨을 골랐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 차민서입니다. 그 한마디는 회의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반전을 타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강태준은 버려진 아내가 자신의 최대의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길고 긴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차민서의 폭탄 선언으로 인해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강태준은 잠시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한 뒤에 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녀의 사적인 복수극으로 치부해버리려 했다. 차민서 씨 아니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님.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던 당신이 경영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이 신성한 주주총회 자리를 흐리는 겁니까? 이건 명백히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주주 여러분, 이런 비이성적인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주주들의 이성에 호소하며 그녀를 폄하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전략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차민서는 그의 감정적인 공격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나타났다. 사적인 감정은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으니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장을 다시 한번 침묵시켰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이것이 지난 3년간 강태준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은성그룹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녀가 가리킨 첫 번째 그래프는 부채 비율의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현재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을 위협하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초기 사업 계획과 달리 공사는 지연되고 있고 분양 실적은 예상치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은성그룹의 총부채는 3년 만에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자랑하시는 성공적인 경영입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의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서가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황급히 반박했다.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투자입니다.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초기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민서는 그의 변명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은성그룹의 여러 자회사들의 수익률 비교 그래프였다. 유독 한 곳 은성바이오의 그래프만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장기적인 투자도 좋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은성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어떤 관점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은성바이오의 자금이 사용된 내역이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신약 개발이 아닌 특정 영화 제작사와 패션 브랜드의 후원금, 그리고 정체불명의 컨설팅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그 영화의 주연 배우와 패션 브랜드의 모델은 모두 한 사람이었다. 민서는 말없이 객석에 앉아 있는 한유라를 잠시 쳐다보았다. 한유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능한 배우에게 투자하는 것이 은성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까? 회장님, 주주들은 회장님의 개인적인 로맨스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수는 강태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야. 저는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주를 대표해서 말입니다. 민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녀의 냉정하고 논리적인 공격 앞에 강태준의 분노는 그저 무능한 발악처럼 보일 뿐이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처음 강태준에게 쏟아지던 지지의 박수는 사라지고 이제는 의심과 불신의 눈빛만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최상호 이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다. 민서가 제시하는 자료는 모두 사실이었다. 그가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강태준은 한유라에게 빠져 모든 것을 묵살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했다. 다른 이사들 역시 서로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해졌다. 민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주주 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부실 자회사 매각, 해외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등 그녀의 제안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마침내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훼손된 주주 가치를 회복하고 은성그룹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따라서 저는 베리타스 캐피탈을 대표하여 최근 3년간 이루어진 모든 투자와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외부 독립기관의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 한쪽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다. 국내 최대 연기금의 기금 운용 본부장이었다. 동의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강태준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첫 번째 전투는 그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고 있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 감사 안건이 통과되자 은성그룹 본사에는 즉시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차민서가 지정한 세계적인 회계법인 PK의 전문가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본사 건물로 진입했다. 그들은 가장 큰 회의실을 통째로 감사 상황실로 만들고 재무팀을 포함한 핵심 부서에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면서도 숨을 죽였고 강태준의 측근들은 좌불안석이었다. 차민서의 베리타스 캐피탈팀 역시 감사팀의 자문 자격으로 상황실에 합류했. 그들은 단순한 회계 감사를 넘어 자금의 흐름 속에 숨겨진 부정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강태준의 제국 심장부에서 그의 적들이 거대한 수술을 시작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표면적으로는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물밑에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최상호 이사를 비롯한 충신들에게 증거인멸과 자료 제출 지연을 지시했다. 핵심 자료들은 서버에서 삭제하고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어 감사팀이 요청하는 서류는 최대한 늦게 그리고 일부는 분실했다고 보고해 시간을 버는 거야. 시간을 벌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생길 거다. 그의 지시에 따라 재무팀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사팀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차민서의 팀은 그런 방해 공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계장부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전산 전문가를 동원해 삭제된 서버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내부 고발자를 통해 사라진 서류의 사본을 입수했다. 강태준의 방해는 오히려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민서는 조용히 상황실을 지휘하며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었다. 첫 번째 실마리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은성바이오가 한 페이퍼 컴퍼니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했다. 민서의 팀원이 밤샘 추적 끝에 그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가 한유라의 개인 스타일리스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것은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의 입구에 불과했다. 감사팀의 칼날이 은성바이오를 향하자 가장 먼저 공포에 질린 것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화 제작 명품 구매, 심지어 개인적인 파티 비용까지 모두 은성바이오의 법인카드로 결제해왔다. 그녀는 감사팀으로부터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받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곧장 강태준의 사무실로 달려가 서류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저 여자가 내 숨통을 끊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 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과거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 무능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처 하나 처리 못해서 나까지 위험에 빠뜨려 당장 어떻게든 해봐. 저 여자 좀 막아보라고. 그녀의 비난에 강태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회사와 연인 모두에게서 압박을 받자 그의 정신은 극한으로 내몰렸다. 그날 밤 강태준은 인적이 드문 한 고급바에서 은밀하게 한 남자를 만났다. 과거 그의 지저분한 문제들을 처리해주던 해결사였다. 어둠 속에 잠긴 남자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든 채 입을 열었다. PK 감사팀이 가진 자료 원본.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방법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비열하게 들렸다. 그는 범죄를 모의하고 있었다. 한편 감사 상황실에서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한 젊은 분석가가 삭제된 회계 서버의 이중 백업 파일 속에서 암호화된 숨겨진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다.
암호를 푸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 마침내 장부의 내용이 화면에 떠오르자 상황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은성그룹을 인수한 직후부터 지난 10년간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피난처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한유라에게 들어간 돈은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회사를 사유화하여 거대한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해왔던 것이다. 차민서는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강태준은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오직 차가운 의무감뿐이었다. 이 부패한 제국을 끝장내야 한다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리고 강태준이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작은 경고를 하나 보내야겠군요.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빛났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뱀의 머리를 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민서가 발견한 비밀 장부는 강태준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성급한 공격은 적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강태준의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무기는 언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신문의 일면 머리 기사로 은성그룹의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은성그룹 강태준 회장 수십억 원대 법인 자금 유용에 여배우에게 보석 선물. 기사에는 구체적인 액수와 보석 브랜드, 그리고 구매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감사팀이 확보한 수많은 증거 중 가장 사소하고 자극적인 부분에 불과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은성그룹 내부에 거대한 불길을 만들어냈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언론으로 퍼져나갔고 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기사는 그룹 내부 임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감사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비리 또한 세상에 폭로할 수 있다는 공포. 강태준이라는 태양이 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강태준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은 이제 각자 살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태준의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앞으로의 거취를 고민했다. 강태준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쥐떼인 법이다. 그들의 충성심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중심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인 최상호 이사가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분식 회계를 저지르고 비자금을 관리했지만 동시에 모든 증거를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겨두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충성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안위가 보장될 때까지의 이야기였다. 최상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이대로 강태준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차민서에게 투항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는
차민서가 주주총회에서 보여준 능력과 카리스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가 아니라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차민서는 이런 내부의 동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박진수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몇몇 핵심 임원들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는 임원에게는 새로운 경영진 아래에서 그 책임을 감경하고 다시 한번 회사에 기여할 기회를 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회유와 협박이 섞인 메시지였다. 최상호 이사에게 그 메시지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대포폰을 이용해 차민서의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말했다. 돕고 싶습니다. 강 회장이 이미 파기했다고 믿고 있는 진짜 비밀 장부 원본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한편 강태주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언론의 공격과 주가 하락 그리고 자신을 피하는 임원들의 태도에 그의 이성은 마비되어 갔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충성을 맹세하던 이사들의 침묵은 배신으로 느껴졌고 비서의 미소 뒤에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독한 위스키를 마시며 의심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한유라와의 관계마저 파괴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자 모든 것을 강태준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무능한 사람이라며 악을 쓸 뿐이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을 파멸로 이끈 그녀가 원망스러웠다. 한때 뜨거웠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핥히는 증오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어느 날 오후 불시에 최상호 이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최 이사의 책상을 뒤지며 소리쳤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내 뒤에서 저 여자와 내통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최상호는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죄책감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밤 차민서는 법률팀장으로부터 짧은 보고를 받았다. 최상호 이사 완전한 협조 약속. 비밀 장부 원본 확보 완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태준의 제국을 지탱하던 내부의 마지막 기둥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이었다.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최상호 이사로부터 결정적 증거인 비밀 장부 원본을 확보한 차민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대신 전공법을 택했다. 그녀의 법률 대리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부가 담긴 철제 가방을 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그것은 강태준의 10년 제국에 종말을 고하는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공격의 시작이었다. 검찰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차민서 측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수사를 미룰 명분이 전혀 없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검찰 은성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강태준 회장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은성그룹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 순간 은성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추락했다. 연이은 매도 주문 폭주로 인해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화는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굳은 얼굴로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패닉에 빠진 것은 한유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그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며칠만 조용히 숨어 있어. 내가 다 해결하고 데리러 갈게. 그녀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한 트로피였고, 이제는 그의 탈출에 방해만 되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태준은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망이 자신을 완전히 조여오기 전에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자금을 빼돌려 조세피난처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두었고 언제든 이륙할 수 있는 개인용 제트기도 준비해 둔 상태였다. 그는 남은 현금과 채권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마지막을 준비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생존이라는 두 글자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차민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그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해외 도피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녀의 팀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의 측근들을 감시하고 그의 도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검찰에 조용히 흘려둔 상태였다. 그녀는 그를 위한 마지막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늦은 밤 강태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신복의 차를 타고 김포공항의 개인용 제트기 경납고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경납고에는 그의 탈출을 도와줄 제트기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쫓기듯 떠나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다. 그가 동 가방을 들고 제트기 트랩에 발을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를 향해 동시에 쏟아졌다. 멈춰 강태준 씨 사방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태준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서 돈 가방이 떨어지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지폐 다발과 채권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다.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한 수사관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활주로에 흩날리는 돈다발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허무하고 초라한 도피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같은 시각 베리타스 캐피탈의 사무실. 차민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태준의 체포 장면이 담긴 속보를 보고 있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 한때 그녀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슬픔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깊고 고요한 안도감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고 수많은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무너져 내린 정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치명적인 일격은 끝났다. 이제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강태준의 구속은 쓰러진 거목과도 같았다. 그가 사라지자 그 그늘에 기대어 살던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숲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그룹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협력업체들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수만 명의 직원들은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룹의 남은 이사들과 주요 채권단 그리고 베리타스 캐피탈을 포함한 대주주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한때 강태준의 옆에서 그의 성공을 찬양하던 이사들은 이제 모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책임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상징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절차였다. 강태준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해임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강태준의 변호사가 그의 옥중 서신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반대표는 단 한 표도 없었다. 강태준의 시대는 그렇게 서류 한 장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퇴출이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총수를 잃은 그룹을 누가 이끌고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이사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자는 의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의견 등이 오갔지만 지금의 은성그룹을 맡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야말로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절망적인 해결책만을 논의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차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나와 미리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것은 강태준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스크린에 그룹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띄우고 각 계열사가 가진 문제점과 잠재력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부실 계열사의 과감한 매각 핵심 사업부에 대한 집중, 투자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그리고 채권단과의 부채 재조정 협상 계획까지 그녀의 발표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지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이사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발표를 경청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차민서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유일한 선장이었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베리타스 캐피탈에서 한 일은 단순히 강태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객석에 앉아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이었다. 저는 차민서 대표님의 비전과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를 수습하고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역시 차민서 대표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을 대표하여 차민서 대표를 은성그룹의 회생을 이끌 비상경영위원장 겸 신임 회장으로 공식 추천합니다. 그의 제안에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채권단 대표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일부 강태준의 잔존 세력이 반발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힘을 잃었다. 곧바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차민서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지분과 기관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은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회의장 의장석의 명패가 조용히 교체되었다. 극힌 자국이 선명한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민서라는 이름이 깨끗하게 새겨졌다. 왕좌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차민서는 의장석에 앉아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늘부터 은성그룹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 길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약속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은성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태준의 시대가 끝난 후 법의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상호 이사를 비롯한 내부자들의 증언과 비밀 장부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강태준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평생 곱씹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이었다. 한유라 역시 공범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파멸한 뒤였다. 모든 부와 명예를 잃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그녀는 대중의 지탄을 받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신데렐라의 삶은 짧은 꿈으로 끝나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차민서는 은성그룹의 재건이라는 더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가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룹은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강태준이 버려놓은 부실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의 비리에 연루되었던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반발과 비난이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살이 돋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건설자였다. 그녀는 그룹의 핵심 역량을 재정비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사회적 주택 건설 같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다. 이익만을 좇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그것이 그녀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은성의 모습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 직접 나섰다.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 앞에서 그녀는 회사의 현 상황과 자신의 계획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과거의 잘못을 모두 도려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하고 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몇 달이 흘렀다. 차민서의 리더십 아래 은성그룹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채권단과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주식 거래가 재개되자 주가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시장은 그녀의 개혁과 비전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전처나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유능하고 존경받는 리더 차민서 회장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박진수 회장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과거 강태준이 앉았던 그 자리, 이제는 그녀의 공간이 된 회장실이었다. 박 회장은 그녀가 직접 고른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그림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복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지는 않겠다. 대신 죽어가던 제국을 살려낸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하마. 차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두 회장님과 저를 믿어준 직원들 덕분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모두 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이제 헬레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내 눈앞에는 더 크고 단단한 차민서가 서 있을 뿐이다. 그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돌아간 후 그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이혼 서류를 받았던 그날의 절망이 떠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잃은 것이 아니라 되찾은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강태준의 배신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셈이었다. 그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눈을 떼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다. 복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창조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조용히 들어올렸다. 은성그룹에 그리고 그녀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사무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비추고 있었다.